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쇼그렌 증후군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안구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쇼그렌 증후군은 만성 자가면역 질환으로 주로 눈물샘과 침샘을 공격하여 눈과 입이 건조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환자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특히 눈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쇼그렌 증후군과 관련된 다양한 안구 질환, 그리고 다른 면역 질환에 발생하는 안과 질환, 그리고 쇼그렌 증후군 진단 과정 중 안구 검사목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들이 주관적으로 표현한 불편함 중 가장 흔하게 겪는 문제가 바로 안구 건조증, 건성암, 각결막염입니다. 이로 인해서 눈이 건조한 느낌과 불편한 느낌, 피로감, 시야가 흐린 느낌을 많이 호소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안구 관련 증상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안구 건조증의 정의와 증상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안구 건조증이란 단순하게 눈이 건조하다는 질병이 아닙니다. 2017년 안구 건조증을 다음과 같이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안구 건조증이란 눈 표면에 나타나는 다인성 질환으로, 즉 여러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눈물막의 항상성이 손실되고 다양한 안구 증상을 특징으로 합니다. 눈물막의 불안정성과 높은 삼투압, 안구 표면의 염증과 손상, 그리고 신경감각 이상이 병리적 원인이 되는 질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구 건조증의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눈이 건조한 느낌이 가장 많지만 모래알이 든 느낌과 눈이 긁힌 느낌, 화끈거림과 눈부심, 눈피로감, 눈꺼풀이 무거운 느낌, 눈이 가렵고 시야가 흐리고 이물감이 들면서 콕콕 찌르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눈이 충혈되거나 건조함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흘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안구 표면의 염증과 손상이라고 하였는데요. 염증과 손상이 나타나는 기전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건조증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산화 스트레스, 그리고 고삼투압 스트레스는 안구 표면 세포신경 경로를 활성화시킵니다. 그 결과로 인터루킨 1베타, TNF-알파, 인터루킨 6, MMP9과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많이 분비가 되고 이 물질들은 항원 제시세포의 성숙을 촉진시킵니다. 성숙된 항원 제시세포는 림프관을 통해서 림프절로 이동을 하게 되고 림프절에서 이 세포는 헬퍼 T셀 등의 다양한 T세포의 성숙을 유도시키게 되고 이 T세포들은 다시 림프절을 타고 안구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한편 항원 제시세포는 다른 경로를 통하여 안구 표면에서 직접 인터루킨 18과 인터루킨 1베타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이는 다시 안구 표면의 염증을 촉진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눈물막의 불안정성과 높은 삼투압은 다음과 같은 경로로 악순환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쇼그렌 증후군 등의 자가면역 질환과 약물의 부작용 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높아진 삼투압은 눈물막 표면 상피세포의 염증 반응을 촉진시키게 되고 그 결과로 다양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분비됩니다. 그 결과 고블렛셀과 안구 표면의 뮤신이 손상되면서 상피세포는 손상되거나 파괴되게 됩니다. 눈물막은 불안정해지고 다시 삼투압을 높여서 염증 반응이 심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안구 건조증이 심할 때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건조함을 해소하기보다는 눈물막의 삼투압을 줄여주는 역할을 기대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쇼그렌 증후군에 발생하는 안구 질환을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 발행한 한 논문에서는 1993년부터 2014년대까지 싱가포르 대학병원에서 진료받은 355명의 쇼그렌 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어떤 안구 질환이 발생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건성 각결막염, 안구 건조증으로 91%였고 전방 포도막염은 2.54%에서 표재성 공막염은 2.54%에서 눈물샘 비대증은 1.69%에서 망막 혈관염은 0.28%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질환 외에도 자가면역 질환에는 다양한 안구 관련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각결막염으로 쇼그렌 증후군의 가장 특징적이며 그 외에도 각막염, 공막염, 결막염, 포도막염, 시신경염, 안구 돌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각 안구 질환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증상과 사인은 다음과 같으니 잠시 영상을 멈춰두시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자가면역 질환에 발생하는 안구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심하고 많은 안과 질환이 나타내는 자가면역 질환은 루푸스인데요. 각결막염과 각막염, 결막염, 공막염, 망막염, 시신경염, 시신경병증 등 앞서 보여드린 다양한 안과 질환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에서는 시신경염과 외안근마비, 시야결손과 색감 상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중증 근무력증에서는
안검하수와 복시, 외안근마비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갑상선으로 인한 안병증에서는 안구 돌출과 안검 후퇴, 각 결막염과 각막염, 시야결석과 색각상실이 나타날 수 있으며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도 각 결막염과 공막염, 포도막염, 망막혈관염, 황반부종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쇼그렌 증후군 이외에도 류마티스 관절염과 전신홍반 루푸스, 전신경화증에는 안구 건조증이 흔하게 동반될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 38에서 47%에서, 루푸스 환자 중 13에서 40%에서, 전신경화증 중 37에서 79%에서 안구 건조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 실제 2차성 쇼그렌이 발생하는 비중도 류마티스 관절염은 4에서 50%, 루푸스는 13.96%, 전신경화증은 14에서 60%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쇼그렌 증후군에 영향을 받는 안구 구조는 눈물샘이 대표적이지만 눈물막과 결막, 각막, 마이봄샘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쇼그렌 증후군에 안구 건조증이 발생하는 병리적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쇼그렌 증후군은 주로 침샘과 눈물샘을 침범하는데요. 침샘과 눈물샘에는 이렇게 둥근 모양의 분비샘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분비샘 조직에 B셀과 T셀, 덴드리트셀 등의 면역세포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염증 반응이 진행되면 기질세포에서 분비되는 케모카인이 림프구를 더 모으게 되고요. 그중 여포성 수지상 세포가 활성화되면서부터 더 많은 B셀과 T셀이 모여들어 점차 둥근 모양을 형성하게 됩니다. B셀이 활성화돼서 형질세포로 전환이 되면 종자 중심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종자 중심에서는 메모리 B셀과 장기 생존 형질세포가 만들어지면서부터 면역 반응이 쉽게 종료되지 않은 자가면역 상태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 종자 중심에서는 다양한 자가항체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분비되며 이 물질들은 주변 조직을 손상시키거나 기능을 제한하게 되고 전신을 떠다니며 다른 조직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면역세포가 침해된 모양들은 조직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쇼그렌 증후군 환자의 눈물샘 조직과 쇼그렌 증후군이 아닌 안구 건조증 환자의 눈물샘 조직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두운 작은 점들은 림프구를 말하는데요. 쇼그렌 증후군이 아닌 분들의 눈물샘 조직에 비해서 많은 림프구들이 침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 환자들의 눈물샘에는 섬유화 조직이 더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 위쪽 3개는 쇼그렌 증후군이 아닌 사람들의 조직검사 소견이고요. 아래쪽 3개는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들의 조직검사 소견입니다. 정상인에 비해서 더 많은 림프구가 침해되어 있고 위축과 섬유화가 더 많이 관찰되며 미토콘드리아의 크리스탈 구조가 손상되거나 부풀려져 있어서 그 기능을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11년 연구에서는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들의 눈물샘 세포에는 텔로미어가 일반인에 비해서 더 단축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텔로미어란 염색체 끝에 위치한 DNA 서열로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조금씩 짧아집니다. 텔로미어가 너무 짧아진다면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할 수 없고 노화와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들의 눈물샘 세포 내 텔로미어가 단축됐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눈물샘 조직이 첫 번째로 눈물샘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보다 더 많은 분열을 해야 했음을 의미하고요. 그 원인으로는 자가면역성 염증으로 인해서 세포 손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텔로미어가 짧아진 세포는 분열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포로 대체되기 어려워서 눈물샘 조직의 재생 능력이 저하됨을 나타내게 됩니다. 또한 질환이 더 심각해지거나 눈물샘의 기능장애가 클수록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상관관계가 있었고요. 한편으로 산화 스트레스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돼서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들의 눈물샘은 산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쇼그렌 증후군 진단을 위해서 안구 건조증에 대한 2가지 평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구 염색이고 두 번째는 눈물 분비를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안구 염색 검사는 VBS와 OSS 검사를 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막과 결막에 리사민 그린 등의 염색 방법을 사용한 다음에 그 손상 정도를 평가하여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VBS 점수 4점 이상이거나 OSS 5점 이상일 때 쇼그렌 증후군 진단에 한 가지 기준을 만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사민 그린으로 염색을 하면 손상된 각막과 결막에 이렇게 녹색의 점들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띄엄띄엄 점상으로 되어 있는지, 점상이 군집을 이루는지, 융합된 패턴인지에 따라서 점수를 차등적으로 매기고 있습니다. 드문드문 퍼져 있으면 1점이고 빽빽하게 모여 있으면 2점, 융합된 모양이면 3점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셔머 테스트는 눈 아래쪽에 종이를 붙여서 5분간 눈물이 나오는 양을 측정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눈물 분비량을 보인다면 15mm 이상을 적셔야 하지만
만약 5mm 이하로 나타난다면 쇼그렌 증후군 진단 기준을 하나 만족하게 됩니다. 쇼그렌 증후군 진단 기준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마이봄샘의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BUT도 중요한 소견 중 하나입니다. 5초 이내에 눈물막이 사라진다면 심각한 정도를 나타내고요. 혐오 테스트에서도 5분간 5mm 이하이면 심각하다고 판단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쇼그렌 증후군 환자들이 눈 건강 관리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 4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서 눈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건조함 이외에도 눈이 무겁거나 부시거나 아프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등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단순한 안구 건조증일 수도 있지만 각막염, 곡막염, 포도막염 등의 다른 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안과 검진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공 눈물과 같은 보습제를 사용해서 눈을 충분하게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건조함을 해소하기보다는 눈물막의 삼투압을 낮춰서 불안정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겨울철 실내나 사무실 등 건조한 환경에서는 가습기 사용을 통해서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눈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을 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담배 연기나 먼지 같은 자극물질을 피하고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 시에는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해서 눈에 피로를 주는 것도 중요하며 컴퓨터를 장기간 볼 때는 눈 깜빡임 횟수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일부러 눈을 자주 깜빡여서 눈물막에 기름을 코팅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항염증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이나 항산화제가 풍부한 과일 채소를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쇼그렌 증후군에 관련된 다른 안과 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